안녕하세요. 노후산책입니다. 형제자매 사이.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함께 웃고 울던 어린 시절의 추억일 수도 있고, 때론 갈등과 경쟁으로 가슴 아팠던 순간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형제자매를 가장 가까운 가족이자 평생의 동반자로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관계가 가장 어렵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형제자매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 3가지입니다. 너무 솔직하면 오히려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형제자매 간의 갈등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적 관점과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이 비밀들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팁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형제자매 사이에서 돈 문제는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평생의 신뢰와 사랑으로 유지되던 형제자매 관계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돈에 관한 비밀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형제자매 간의 비교와 경쟁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왜 이 문제를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수 씨는 50대 중반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집안의 장남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은 민수 씨에게 큰 기대를 걸었고, 그 역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결혼 후에도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살며 병원 동행, 생활비 지원 등을 책임졌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해지시자 민수 씨는 부모님을 집으로 모셔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부모님은 민수 씨의 희생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 민수 씨에게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내가 고생이 많다. 이 집은 내 덕분에 지켜진 거니 너한테 주고 싶구나. 부모님은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 통장을 민수 씨에게 미리 상속했습니다. 민수 씨는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을 형제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을 모셨으니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날, 큰형과 막내 여동생은 민수 씨가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형은 민수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고함을 질렀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이런 중요한 걸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민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형, 그게 부모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야. 내가 오래 모셨으니까 이 집은 나한테 주신다고 하셨어. 하지만 큰형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속으로 쌓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널 더 사랑해서 그런 거야? 우리도 자식이잖아. 우리도 힘든 시간 많았어. 그런데 너만 챙기고 우리는 뭐야? 옆에서 듣고 있던 막내 여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말을 못했습니다. 나는 왜 몰랐어? 내가 부모님 덜 사랑받은 자식이었나 봐. 어릴 때부터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제야 알겠네. 민수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을 돌보며 희생했던 시간들을 형제들이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형제들도 각자의 고충과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이 갈등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었고, 형제들은 명절에도 서로 얼굴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돈 문제가 단순한 물질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 돈 문제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누가 덜 받았는지에 대한 비교는 결국 형제자매 간의 경쟁심을 부추기고 깊은 감정적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또한 돈 문제는 사람의 자존감과도 연결됩니다.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주었다는 사실은 다른 형제들에게는 부모님이 나를 덜 사랑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오랫동안 무의식에 남아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가족 내에서 재산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정하게 분배 계획을 세우고
모든 자녀가 그 계획을 알고 동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분배 계획을 설명하고 각 자녀의 역할과 기여도를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형제자매 간에는 돈 문제에 대해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서로 돕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돈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는 굳이 공유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제자매 간의 관계는 평생 이어지는 소중한 관계입니다. 돈 문제 하나로 그 관계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민감한 부분은 조심스럽게 다루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끼리 자라면서 느꼈던 부모님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기억은 누구나 한 번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은 감정적으로 강하게 남아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형제자매에게 직접 꺼내는 것은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한 사례를 통해 왜 이런 기억을 꺼내는 것이 위험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우 씨는 4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부모님에게 덜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특히 형과 비교했을 때 그 차별은 더욱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 형의 생일이면 부모님은 집안 가득 풍선을 불어놓고 커다란 케이크와 함께 친구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어주곤 했습니다. 형은 매년 새로운 장난감을 선물로 받았고 부모님은 손수 만든 생일 카드를 건네며 따뜻한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반면 박 씨의 생일은 늘 소박했습니다. 초 하나 꽂힌 작은 케이크와 간단한 축하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박 씨는 어린 마음에 왜 나는 형처럼 대우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감정은 깊어졌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자신보다 형을 더 사랑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 씨는 성인이 되어 가족 모임에서도 그 차별의 기억을 가슴속에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족 모임 무술자리에서 박 씨는 형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 어릴 때 넌 참 좋았겠다. 부모님이 널 항상 더 사랑했잖아.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된 말이었지만 술 기운이 올라가면서 박 씨의 감정은 격해졌습니다. 형 생일엔 그렇게 크게 파티도 열어주고 난 왜 맨날 조그만 케이크 하나였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봐. 부모님이 널 더 좋아하셨지? 형은 당황한 표정으로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박 씨가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를 꺼내자 결국 형도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지만 부모님이 나도 엄하게 대하셨고 너도 충분히 사랑하셨다는 걸 왜 몰라? 형은 이어서 박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부모님이 널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는지 몰라서 그래. 내가 보기엔 내가 더 많은 걸 받았어. 그런데 왜 그렇게만 생각하니? 박 씨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억과 형이 말하는 사실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왜곡된 기억으로 남아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형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날 이후 두 사람은 서먹해졌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박 씨는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몇 번의 시도를 했지만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주관적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행동에 대한 기억은 감정적으로 강하게 남아 자신이 더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이러한 기억 차이는 부모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차별이 오해로 남아 성인이 되었어도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기억을 형제자매에게 직접 이야기할 때 발생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차별적 기억은 대부분 어린 시절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이 왜곡되거나 과장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거의 감정을 굳이 꺼내지 말고 현재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과거의 상처보다 지금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나 생각을 다른 형제자매에게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족 내에서의 뒷담화는 단순한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왜 이런 행동이 가족 간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수철 씨는 5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형 수진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형은 늘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수철 씨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수진 씨는 성인이 되어 사업을 시작했지만 몇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족들에게 손을 벌렸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수철 씨는 이런 형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불만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 수미 씨와의 전화 통화 중 수철 씨는 자신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수미야, 형이 또 돈 빌리러 온대. 이번엔 절대 안 빌려줘야 해. 나 진짜 이제 못 참겠어. 언제까지 우리가 형을 책임져야 하냐고. 여동생 수미 씨는 처음에는 오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형이 가족들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불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미 씨는 형수진 씨의 입장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형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수미 씨는 수철 씨와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형이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알기로 형이 부모님 병원비도 많이 댔고 우리 집안 일에도 신경 많이 썼다고 하더라. 수철 씨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었죠. 그는 여동생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수미야, 너까지 왜 그러니? 내가 형한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르겠어. 너도 알잖아. 형이 얼마나 우리한테 민폐 끼쳤는지. 수미 씨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오빠, 형도 힘든 시기가 있었고 그때 우리 가족이 도와줬던 게 형한테는 큰 힘이 됐을 거야. 우리가 다 형 입장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날 이후 수철 씨는 여동생과의 관계도 서먹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 내에서 고립된 듯한 기분을 느꼈고 형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모임에서도 형과 대화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가족 간의 소통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뒷담화가 사람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의 부정적인 평가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과장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 평가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해당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단점을 이해하고 보완해주는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뒷담화를 통해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면 가족 내 신뢰가 깨지고 결국에는 서로를 멀리하게 됩니다. 가족 내 갈등이 생길 때는 직접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형제자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평생 지속되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서로의 단점을 부각하기보다는 장점을 찾아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내에서의 뒷담화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당사자와 직접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형제자매 간의 관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그리고 가장 깊은 영향을 주는 관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솔직함이 독이 되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죠. 오늘 소개한 3가지 비밀은 단순한 금기 사항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간의 신뢰를 지키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가족이란 시간이 흘러도 함께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가 단단하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경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며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노후산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